주차된 차량 앞 도로가 가라앉더니 순식간에 커다란 구멍이 뚫립니다. 앞서가던 차량은 튕겨나오듯 피했지만 뒤따르던 오토바이는 그대로 추락했습니다. 하수 관거 같은 경우에는 노후화가 된 게 대구가 제일 심할 거예요. 상화로 입체화 사업 여기도 취약 지구이고요. 대구시에서 지표 탐사를 한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그러한 공동이 발견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일대학교 건축토목공학과 명예교수로 있고요. 제 전공은 집안공학 전공이라서 집안에 관련된 것들을 그동안 가르치고 연구하고 또 자문도 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학문적으로는 땅 꺼짐, 집안 침하 이렇게 이제 정립했고요. 일반적으로는 싱크홀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땅 꺼짐 현상은 땅 안에 빈 공간, 흙이 아닌 빈 공간인 공동이 이제 발생함으로 인해서 그 빈 공간인 공동이 점점 확장이 돼서 커지게 되게 되면 그 공동 위에 있는 그 흙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일시에 북락하는, 그래서 이제 전체가 둥그렇게 일반적으로 그런 땅이 꺼지는 현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들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큰 것 같아요. 특히 도심에서 일어나고 있죠. 하나는 공사 현장에서 지하 굴착을 하다 보게 되면 대량의 토사가 이제 이동이 돼가지고 아주 큰 그런 땅 꺼짐이 발생하는 것이 이제 요번에 발생했던 그런 땅 꺼짐 현상들이고요. 또 하나는 지하 매설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매설물들이 뭐 상하수도를 비롯해 가지고 무슨 가스관이라든지 여러 관들이 매설물들이 있어요. 특히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노후가 되게 되면 그것이 균열이 생기고 이제 깨지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누수가 생기면 그 집안이 땅이 약해지고 또 그러다 보게 되면 거기를 채우고 있던 그런 토사들이 이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공동이 생겨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되죠. 전조 현상이 특별하게 감지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 땅 꺼짐 현상이라는 게 도심에서 언제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더 큰 거죠. 그렇지만 조금 좀 눈여겨본다면 좀 집안 침하라 그럴까?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집안 침하를 자세히 보게 되게 되면 어느 정도 전조 현상은 좀 감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건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떨림이라든지 뭐 진도 이런 거는 네, 그런 거는 미리는 있는 게 뭐 지진처럼 그렇게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미 발생할 때 떨림이 오는 거죠. 도시화되고 산업화되고 하다 보니까 지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지하 굴착이 많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지하 굴착을 하게 되면 이제 당연히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할 잠재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관리하지 못하게 되게 되면 이것이 공동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확장이 돼서 이제 이런 땅 꺼짐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고 지하 매설물이 아무래도 도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밀집해 있으니까 그런 지하 매설물들이 굉장히 많이 거미줄처럼 형성이 되어 있죠. 거기다 또 교통에서 지하 도로 망이라든지 철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축하려면 어차피 땅 밑에 있는 그 집안들을 굴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런 것들은 사업은 발생을 하게 되고 또 관로들은 노후가 되고 점차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도시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도심화된 지역에는 항상 존재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대구에도 지하 굴착을 하게 되고 매설물도 많이 있고 예를 들면 하수 관거 같은 경우에는 노후화가 된 게 대구가 제일 심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은 우리가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도 좀 작긴 하지만 그래도 다행히 인사사고가 안 날 정도의 그런 땅 꺼짐 현상이 일어나게 했지만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거죠. 땅 꺼짐 현상은 주로 계절적으로 보게 되면 봄이 한 40%, 대구인 경우 여름인 경우는 한 50% 정도 차지하는 거죠. 그건 왜냐하면 봄인 경우에는 이제 겨울을 지나면서 언 땅이 녹고 하다 보면 이제 그 땅이 느슨해지고 약해지게 되고 거기다가 또 비가 오게 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지하수의 흐름 때문에 토립자가 이제 이동하게 되고 여름인 경우는 더 그렇죠. 이제 비가 많이 우기기 때문에
그 지하수의 흐름이 아주 굉장히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높게 되는 거죠. 대구에도 도심 개발을 이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건축도 하고 뭐 공동주택을 하다 보게 되면 뭐 지하 굴착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이런 그런 부분이 이제 취약지구이고요. 교통 문제 때문에 이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상화로 입체화 사업 같은 경우도 지하 굴착을 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도 취약 지구이고요. 장기적으로 공동이 확장이 되는 경우들은 지금 지하철 1호선이 굴착을 하고 그리고 콘크리트 구체를 만들고 그러고 이제 이게 되매음을 해가지고 형성된 거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것이 되매음 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서 좀 침하가 되는 경우죠. 또 이런 것들 하다 보니까 또 지하철 1호선 부근 그리고 이제 하수도의 노후화 때문에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하수와 노후화된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하는 거죠. 2022년도에 대구시에서 그 산하기관에서 아마 지하철 1호선 노선을 따라서 그러고 하수도 직경 500m 이상 되는 관에 있는 그런 노선을 따라서 지표 탐사를 한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그러한 공동이 발견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땅꺼짐의 그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 것인지를 예측하기가 참 힘들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지금 그동안에도 이제 발생하게 되면 그때 복구하는 데 치중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예방적인 측면에서 그 사전에 조사를 해서 그 대책을 이제 세워서 그것들을 복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땅꺼짐의 원인이 결국 뭐냐면 공동부터 시작되는 거죠. 땅에. 그러면 땅에 공동이 없으면 이게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땅의 공동을 어떻게 빨리 그것을 찾아서 복구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려고 하게 되면 공동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공동이 또 어떻게 그것들이 발전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고 하게 되게 되면 가장 정확하게 그것들을 찾을 수 있는 장비의 문제가 되고 지금 GPR이 가장 좋은 장비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들의 정확도를 높이는 또 그런 장비나 아니면 그걸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연구 개발이 좀 필요한 거고 지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이제 2018년부터 이제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규정이라도 이미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을 좀 잘 시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또 많이 뒷받침이 돼줘야 되겠고 사전에 그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그런 행정 조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